사람들이 이 창조 요즘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창조 경제니 뭐니. 근데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막 이런 사람들 예를 엄청 많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왜냐면은 창조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크리에이션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좀 맞는 말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만 한다는 것도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창조적 활동이라는 거죠. 창조적이라는 거, 창의성. 어차피 사람들은 그냥 다 보고 들은 걸 판단할 때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걸 기준으로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 뿐이잖아요. 창의성이라는 것도 기존에 있던 것들, 익숙하던 것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새롭게 보여지게끔 하는 거. 문학에서 낯설게 하기라는 게 있는데 김정은 교수는 이거를 기존에 있는 것들을 편집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창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디톨로지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직접 만든 말이에요. 편집학이라는 말.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고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미국에서 지금 뉴스를 모으고 편집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블로거들이 막 놔두는 것보다는 그 편집자가 되게 중요하다.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는 편집 역할이 중요하다. 네. 블로거들이 많다는 거는 정보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창조적인 쓸모있는 지식으로 만들까는 그 편집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힘을 많이 가질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편집자가 권력을 가진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당장 우리가 그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한번 봐도 포털 메인 화면에 배치하는 거는 누구 마음인지 그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항상 그 네이버 다음 마음이잖아요. 편집자들이 가진 권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편집학의 구성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인간이 자극을 받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걸 지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에디톨로지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자극의 지각에 대해서 좀 영상 하나 잠깐 보고서는 갈게요. 이거 영상 보기 전에 멈춰.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을 패스하는가 요거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남자가 보는 거랑 여자가 보는 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애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 패스를 몇 번 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셨죠? 몇 번 패스해요? 16. 맞추셨네. 혹시 중간에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본 사람 있으세요? 다 봤어요? 고릴라. 저는 다 봤어요? 보신 거구나. 좀 다 아는 내용이네. 사람들은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이거 방송에서 보여줬던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뀌어요 나중에.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사람들은 딱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저 검은색 옷이 한 명 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검은색 옷이 한 명 또 사라져요 중간에. 네. 고릴라 그렇죠. 어쨌든 뭐 그 내용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자극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떤 선택적 지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틀 안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멍 때리는 게 중요한 게 멍 때릴 때는 어떤 걸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한 번에 막 들고 여기 있던 생각이 저쪽으로만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창조적이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 지각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좀 대표적이죠.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하는 거. 근데 그런 순간에는 딱딱딱 체계만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게 세계 최초의 마우스래요. 엥겔바트의 마우스라는 거. 당시엔 아무도 거듭도 안 봤는데 스티브 잡스가 최초로 이제 상용화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우스 덕분에 우리는 되게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텍스트의 시대, 글을 써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클릭을 한 번 하면은 그냥 대충 연관이 있는 완전 다른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이거랑 비슷해요. 원수인가 백두산이잖아요, 우리나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아, 해서 백두산까지 가잖아요. 이런 게 하이퍼텍스트라는 거예요. 기존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되게 창조적인 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날아가는 거. 이렇게 되면은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지식 권력으로서의 대학이 좀 몰락하는 현상.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망한다 이거라기보다는 꼭 대학을 나와야만 지식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미네르바 사건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경제 예측이나 이런 걸 엄청 되게 잘하고 그랬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막 고소당하고 뭐 논설위원이다 무슨 뭐 이런 추천을 많이 받는데 알고 보니까 전문대 졸업한 그냥 백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정보를 자기가 여기저기서 얻어서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창조적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자신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책에서,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콜라주라는 기법이에요. 보면은 다 다른 모양이죠. 이거 갖다 하나의 그 강아지 그림 만들었잖아요. 그 강아지 그림이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소재들이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나 소재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되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산재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그 자신이 좀 보는 맥락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그림 많이 아시죠? 어떤 사람은 이게 엽 얼굴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컵, 뭐 탁자 같이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이게 탁자 그림이야, 엽 얼굴 그림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이걸 어떤 맥락에서 볼 것인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맥락에서만 살 게 아니라 내 삶의 맥락을 스스로 지배해서 보라는 거죠. 저는 항상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삶의 맥락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이 맥락을 스스로 지배해야 내가 재미있어도 그냥 순수하게 재미있을 수 있고 행복한 순간에도 순수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1년 동안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좀 약간 일종의 백수잖아요. 그냥 사실은 실상 집에서 내가 재밌는데 내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이런 생각 좀 들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뭐 애도 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 맥락을 나 자신에게만 두면은 그런 거 삶의 평가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좀 자신 있게 살고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인정 받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삶을 자신의 맥락 안에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이런 걸 다 이제 얘기를 하고서 요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창조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창조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결국에는 그게 자기 자신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 삶의 맥락을 스스로 지배해야 스스로 재미있고 스스로 의미 있는 자신만의 행복을 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걸 위해서 창조적인 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것도 되게 자주 강조하는 얘기고 연말 인사나 생일 때 좀 많이 하는 말이에요. 자유롭고 여유롭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라고. 이게 좀 스스로를 위한 창조의 어떤 기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영상을 보면서 하게 됐고요. 여러분 다 그런 2015년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입니다.